안녕하세요. ACC 채널 서미지입니다. 어제는 저희 남편과의 24번째 결혼 기념일이었는데요. 제 마음이 참 따뜻하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서프라이징 파티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리고 더 감동적인 건 무엇이었냐면 저희 남편이 직접 카드를 만들어서 저한테 내용을 써서 또 그걸 낭독까지 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었는데요. 저희 남편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보이세요? 네. 네네, 네. 어떤 분들은 이 카드가 좀 허접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은 저랑 정말 많이 달라요. 예, 이런 카드를 잘 그리지도 모르고 손으로 편지를 쓰는 것도 되게 익숙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20년 만에 이렇게 직접 본인이 원해서 쓴 편지는 20년 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오래오래 간직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살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를 좀 많이 이해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대부분의 많은 부부들이 참 많이 다르죠. 오늘은 그 다르기 때문에 힘든 그런 부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다른 점을 극복하고 잘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Opposite attract and opposite attack 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혼 전에는 다른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었다가 결혼 후에는 다른 모습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인데요. 저도 결혼 전에 저희 남편이 너무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에 비해서 좀 수동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어서 내가 못하는 일을 우리 남편이 다 해줄 수 있겠구나. 또 어떤 싫은 소리 잘 못하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 용감해서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잘해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적극적이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 또 새로운 일을 막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왜 뱁새가 황새에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고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매력적이게 보였던 부분들이 나중에는 힘들다 이렇게 좋게만 여겨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됐던 것을 저도 경험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특별히 오늘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서로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호주 안에는 특별히 다문화 커플들이 많고요. 우리 한국도 점점 다문화 커플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문화적 차이가 있을 때 어떤 갈등들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호주 사람이고 여자가 한국 사람입니다. 결혼을 한 후에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사위가 왔으니까 그 씨암탉에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을 거하게 차렸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온 그 사위가 열심히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다 먹고 나니까 한 그릇만 먹으면 정이 없지. 한 그릇 더 먹어. 조금만 더 들게 몸도 약한데. 어머니 괜찮습니다. 저는 충분히 먹었어요. 얘기하는데 어머님이 계속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3번을.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남편이 막 아내에게 화를 내는 거죠. 도대체 어머님이 왜 그러는 거야? 나는 분명히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아닙니다. 배가 부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왜 어머님은 자꾸 나보고 더 먹으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열이 막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다 이해가 되죠. 우리가 보통 예의범절로 좀 더 드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이거 좀 먹어보시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2번, 3번 권유하는 것이 매너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는 것도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화적 차이를 서로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또 한국 여성이 호주 사람과 결혼해서 호주에서 살게 된 사람인데요. 어느 날 시어머님이 온다고 그래서 파스타를 만들었대요. 여러 가지 야채도 많이 넣고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파스타를 만들었는데 시어머님이 와서 샐러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며느리는 샐러드 만들 생각조차 못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피자집에 가서 음식을 시켜 먹을 때는 피자 시키고 그다음 파스타만 시키지 거기다가 또 샐러드까지 잘 안 시키거든요. 그리고 파스타 안에 뭐 여러 가지 야채도 다 들어있는데 굳이 내가 샐러드를 만들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호주에서는 많은 집들이 이렇게 이탈리안 음식을 먹을 때는 이렇게 파스타를 하나 하고 그 옆에 항상 이렇게 야채를 삶아서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 야채를 샐러드로 해서 먹는 집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걸 이 며느리는 몰랐기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 많은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고 섭섭하고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 부분을 털어놓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요. 제가 젊었을 때 결혼 초에 저희 남편과 함께 유스 위더 미션이라고 하는 호주의 캔버라에 있는 어느 학교 캠퍼스에서 공동생활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어떤 한 분을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 조금 늦게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기를 너 왜 늦게 왔니? 그러면서 shame on you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shame이라는 말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수치심이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수치스럽다라는 말은 되게 치욕스러운 느낌하고도 관련이 되면서 되게 싫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나의 모든 어떤 치욕스러운 부분이 노출됐을 때 우리는 수치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 말을 했을 때 기분이 확 나빠지면서 좀 제가 얼굴이 이렇게 뻘겋게 이렇게 달아오르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호주 사람들이 쉐이몬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아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큰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수치스럽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 호주 사람들은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 때 뭔가 약간 실망스러울 때 그럴 때 shame on you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여기 예가 하나 있는데요. What a shame that you couldn't go to the party. 파티에 가지 않았다니 수치스럽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언어의 용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서로 오해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다문화 커플들이 서로 적절한 언어를 잘 찾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을 많이 겪는다 라고 하는 그런 연구조사가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 차이다 라고 할 때는요, 그냥 큰 의미에서 우리 한국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 문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 또 그 개개인이 속해 있는 가정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 그리고 또 그 가정이 속해 있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 이런 모든 측면들을 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문화 커플들은요, 같은 문화 안에서 같은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한 것에 비해서 다문화 가정은 큰 어떤 고유한 다른 사회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커플들이 만나기 때문에 훨씬 더 갈등의 폭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도표를 보시면요. 호주와 홍콩과 한국이 문화적으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자세하게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허프스티드 인사이트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건 비교 문화를 연구하는 분이 해놓은 어떤 프로그램인데요. 여기다가 나라를 치면 그 나라들을 각각 이렇게 6가지 기준으로 비교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그래프만 봐도 여러분 아시겠죠? 네, 파란색이 호주고 보라색이 홍콩, 초록색이 한국인데요. 그래프만 봐도 아주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어떤 문화적인 이해에 있어서 나라마다 이렇게 큰 차가 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큰 차가 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네. 여기 대표적인 거 하나 보시면요. 호주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아주 90점 나왔잖아요. 아주 높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무리를 이루어서 전체를 생각한 그런 사람들이죠. 또 한 가지 여기 보이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불확실한 것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꼬치꼬치 캐묻고 따지고 그렇게 하는 걸 되게 중요시하는데 그에 비해서 호주나 여기 홍콩 사람들은 정말 안 그러네요. 네, 어떤 바운더리가 있으면 그 이상은 더 이상 침범하지 않는
네,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보입니다. 그에 비해서 또 호주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즐기는 삶을 되게 많이 하고 있네요. 그에 비해서 한국이나 홍콩 사람들은 좀 사회의 요구에 의해서 좀 절제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다른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결혼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까? 특별히 다문화 커플이라고 한다면 결혼 생활이 힘든 게 당연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네, 기본적으로 부부가 함께 살 때는 우리는 이렇게 다른데 서로 만나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더 이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서로가 많이 다른데 어떻게 하면 이런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 특별히 문화적인 차이 부분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의 답을 저는 문화적 안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찾고 싶습니다. 문화적 안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호주에서도 되게 많이 사용되어지는 개념인데요. 1980년도에 뉴질랜드 마오리 주민들에게 그 주민들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안된 개념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마오리 사람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잘 들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느끼면서 안전하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문화적 안전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한 교수님께서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몸값요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호주에 살고 있다고 호주에 원래 태어났던 사람은 더 값이 귀하고 우리는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호주에 살아도 더 값이 적은 사람이다 라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 존귀한 같은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호주에서 살아갔는데 이 안에서 나의 값을 그대로 존중받으면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문화적 안전입니다. 이런 문화적 안전의 어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각자가 먼저 나는 타 문화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은 다 좀 못 믿는다, 떼놈이다 이런 얘기 예전에 좀 많이 했잖아요. 어떤 특정한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또 예전에는 우리가 일제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무조건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타 문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신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 특별히 다문화 커플이라면 나는 내 배우자의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긍정적이고 열려 있는지를 보셔야 되죠. 내가 만약에 호주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호주 사람들에 대해서 호주 사람들은 다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너무 이기적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행동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게 필요하고요. 문화적으로 안전한 능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람과 만났을 때는 일단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죠. 그쵸?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열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주거니 받거니 그 사람의 생각을 듣고 그 사람의 감정을 듣고 또 나도 나의 감정과 생각을 나누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문화적으로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타문화에서 온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 문화 충격이 되게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에 늘 살고 있던 사람들은 타문화에서 살던 사람들이 호주에 살게 되었을 때에 겪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지 못합니다. 제가 호주에서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각자 가지고 있는 cultural heritage에 대해서 어떤 문화적 유산에 대해서 나눠보자. 그것이 호주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고 나누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소그룹을 지어줬는데 소그룹에서 나누면서 제가 놀랐어요. 왜냐면 호주에서 태어나서 자란 학생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문화적인 어떤 유산이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 기억나는 게 없어. 그에 비해서 이런 아시아나 타문화에서 온 사람들은 특히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우리는 노인들을 되게 존경해. 그리고 커뮤니티가 너무 소중해. 이런 다른 문화에 대해서 열심히 소개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어떤 에시컬한 어떤 인종적인 것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자라났던 어떤 가정 안에서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어떤 한 나라에만 살고 있는 사람이 타 문화에서 온 사람들을 이해하는 부분이 참 힘들 수 있겠구나.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다문화 사회를 앞으로 지향한다 라고 한다면 타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호주에 왔을 때 언어도 안 되고 살아가는 방식도 너무 틀리고 예의 범절도 틀리고 음식도 틀리고 이럴 때 겪는 문화 충격이 힘들겠다라고 하는 걸 이해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가 호주에 나를 따라와서 살게 되었다면 내 배우자가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또는 자신의 나라와 관련된 어떤 커뮤니티와 관련해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권장해 줘야 돼요. 서포트해 줘야 돼요. 네. 그러지 않을 때 그 배우자는 항상 호주 안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가 참 힘들겠구나. 어떻게 하면 내 배우자의 어떤 문화적인 것을 이곳에서도 좀 정서적으로 경험하면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배우자들이 좀 이렇게 존중해주고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자신의 나라를 방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또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해서 자신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게 한다던가 이런 어떤 배려하는 것을 통해서 문화적 안전이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화적 안전을 한 사회가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문화적 인식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할 때 그 클래스에서 호주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은 인식이 없다고,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먼저는 다문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문화적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식이 뭐죠? awareness라고 할 수도 있고요. 깨우침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acknowledge, 안다, 인정한다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화적 인식을 먼저 모든 사람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교육이 좀 필요한 거죠. 이런 비디오를 통한 교육도 괜찮고요. 아니면 어떤 문화 차이를 더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교육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고요.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우리 나라에서는 이런 문화적 차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과의 차이를 인식하고 존중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 나랑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를 수 있구나. 많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요. 문화적 민감성이에요. 인식했으면 이제 타문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함부로 내가 지레짐작해서 판단해서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고 모르는 것은 물어서 예의 바르게 겸손하게 물어가면서 알아가면서. 그래서 문화적 민감성이 점점 많아지면 사회 안에서 이런 문화적 차이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서로가 알고 조심스럽게 대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정책이라던가 사회의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것까지도 고려하면서 결정하는 그리고 반영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문화적 민감성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코비드 예방책을 하는데요. 멀티컬처럴 뉴사우스웨일즈에서 다문화 커뮤니티마다 이렇게 재정을 많이 줬어요. 그 나라 언어로 사람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바로 문화적 민감성이 있는 어떤 사회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부부 안에서도 내 아내와 내가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참 많이 다르구나 라고 했으면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내 아내가 영어를 잘 못해. 그랬을 때 아주 영어만 잘하는 사람들 어떤 커뮤니티 같이 데리고 갔을 때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 옆에서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또는 데리고 가서 소개해주고 최대한 내 배우자가 그 안에서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또 배려하는 문화적으로 민감한 어떤 행동들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먼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문화가 다른 걸 존중해줘야 되는구나 되게 힘들겠다 인식하고 두 번째 그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문화의 사람들에 대할 때 조금 더 배려해주고 그들을 위한 어떤 제도들을 조금 더 만들어 나가고 그런 것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될 때 이제 사람들은 그 안에서 내가 나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문화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곳에서 살아가도 되게 안전하고 좋구나 편안하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어떤 사회 전체 안에 문화적 안전을 추구해 나갈 때 이런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어떤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전체가 되어져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나는 얼마만큼 내 아내의 문화에 대해서 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겪고 있는 이런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나?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 아내의, 내 남편의 문화적인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한다면 나는 어떤 부분들을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좀 배려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내 배우자가 나와 살면서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문화적 차이를 잘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에 도표 보셨죠? 바로 비교 문화를 해놓은 것인데요. 이런 비교 문화 작업을 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작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되게 겸손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화를 비교하는 작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문화가 다른 두 부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의 문화를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겸손이라고 하는 태도가 가장 필요하다라고 저도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가 있을 때 나와 다른 관점, 믿음, 행동, 전통이 있는 사람을 나와 동등하게 존귀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부부들이 서로 다투는 거 보면 내가 옳아, 너가 틀렸어 라고 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잘못했다 라고 하는 어떤 용서를 구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보면 서로 이야기를 다 듣다 보면 어느 한 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경험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부 사이의 다른 문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서로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서로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하다라고 느끼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그런 문화적 안전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부부는 너무 달라요. 그렇지만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